네, 월요일 첫 순서 친절한 기자들. 오늘은 여수 MBC 보도센터의 터줏대감. 네, 20년 넘는 기자 경력에 빛나는 자타공인 순천통 박민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소개 멘트가 마음에 좀 드시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20년이 넘은지는 오늘 처음 알았고요. 농담이었습니다. 네, 사실 기자로서 오랜 동안 생활을 해왔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뉴스를 전달한다는 거 또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처음이세요, 혹시 매거진 프로그램에 출연은? 그전에 라디오나 뭐 데스크 앵커 아니면 네. 라디오 프로그램에는 참여한 적이 있지만 TV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 자리에 앉아보시니까 좀 느낌이 어떠십니까? 약간 설레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지만 역시 네. 또 그래도 좀 좋은 정보를 잘 전달해야겠다 이런 책임감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순천에 대한 뉴스를 또 알차게 또 준비를 해 오셨는데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좀 교차하고 있어요. 아직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현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광주 전남권의 코로나는 지금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네. 말 그대로 확산세와 둔화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확진자가 지금 200명을 넘어섰고 전남도 3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건 확산 속도가 다소 줄었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한두 명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하지만 보건당국은 언제든지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와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네. 관광지가 밀집한 우리 지역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네, 이주부터 여름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광주 전남권의 시군도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순천에는 에코촌이라고 한옥 형태의 숙박 시설이 있습니다. 40여 동이 있는데 네. 이 시설이 4개월째 코로나 시설에 임시 격리 시설로 쓰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한 단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흐름 속에 전라남도도 안심 해수욕장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도내 58개 해수욕장 가운데 12곳이 안심 해수욕장인데요. 우리 관내에서는 웅천 해수욕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안심 해수욕장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갈 수 있고요. 현장에서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발열 체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용객을 살펴봤더니 2배 이상 늘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불안한 심리가 반작용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여수, 웅천 한 곳이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 네. 그렇죠. 네. 어제 또 우리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광주시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보고 이번이 사실은 분수령이다 이렇게 보고 19일까지 2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라남도는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어제부터 1단계로 완화했죠. 1단계로 완화됐다는 것은 준칙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고위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2단계급으로 좀 이렇게 격상을 해서 좀 잘 좀 지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또 같이 내놓던데 뭐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만 여전히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좀 대비를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좀 길어지면서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앞서 영상도 보셨습니다만 2023년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다시 개최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포스나 코로나 시대의 가장 관광의 패러다임 변화는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이 왔느냐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네. 여수나 순천이나 1,000만 관광객 이상이다. 서로 경쟁적으로 좀 알리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우리 지역에 와서 무엇을 느끼고 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2023년 정원박람회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순천에서는 지난 2013년에 정원박람회가 열렸었죠. 순천시는 10주년이 되는 2023년에 정원박람회를 다시 개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초에 국제원예생산자협회 AIPH가 2023 순천만 정원박람회 개최를 승인을 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순천시 의회도 정원박람회에 필요한 조직위 구성 조례를 의결했는데요. 네. 내년 1월이면 100명이 참여하는 조직위원회가 출범할 걸로 전망됩니다. 예. 하지만 아직도 정부의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타당성 심사가 오는 29일 날 결정되는데요. 당초 오늘로 알려졌었죠. 다소 연기된 것 같습니다. 예. 정원박람회가 정부의 그린뉴딜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람회 유치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긍정적으로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원 박람회가 10년 만에 다시 치러지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10년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뭐가 될까요?
도시 전체가 정원을 만들어서 선보인다. 이 점이 가장 큰 컨셉의 변화입니다. 2013년에는 지금의 국가정원이죠. 그 정원 사이트 안에서만 박람회가 열렸는데 2023년에는 5개의 권역, 그러니까 구도심과 순천만 인근의 와온 해변까지 테마 정원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10년 후에 도시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산업이 아니라 자연 생태를 통해서 도시의 변화상을 보여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3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순천에서 정원 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과연 생태 도시를 표방하는 순천 전역을 또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이 계획이 또 잘 이루어질지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 3년이 좀 안 남았는데 많은 또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역의 국회의원이죠. 소병철 의원이 정원 박람회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계획을 또 밝혔는데 과연 박람회 때문에 특별법을 발의한 또 사례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발의가 네. 된다면 뭐가 바뀔까? 이런 궁금증도 좀 있어요. 저도 그런 궁금증에서 이번에 좀 살펴봤는데요. 네. 소병철 의원 측은 순천시와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다음 달에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예. 국제행사로 특별법이 제정된 사례는 인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12년 여수 엑스포가 그 사례입니다. 엑스포 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또 이후에도 사후 활용에 관한 부분이 포함이 돼서 특별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정원밤 내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SOC 확보나 국가예산 확보, 더불어서 지금은 순천과 전라남도 중심의 행사로 알려져 있는데 국가가 참여하는 명실공히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을 수 있겠습니다. 관심이 더 많아지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전남 지역 의대 유치.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도 친절한 기자들 코너에서 이슈로 다뤘었는데요. 네.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논의에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지난 23일이었죠.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내년부터 400명씩, 앞으로 10년간 4,000명을 양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가운데 3,000명은 장학금을 주고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했는데요. 우리 지역의 관심은 전남 지역의 의대가 신설될 거냐 하는 부분이었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각계 각층에서는 사실상 전남의 의대가 유치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관건은 지난주에도 언급을 좀 해드렸지만 그러면 동부권이냐 뭐 서부권이냐 이런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도 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이 알려지면서 경쟁적으로 서로 동부권과 서부권이 싸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소동영 의원이 의미 있는 제안을 했는데요. 서로 싸우지 말고 의대 티오를 반반씩 나눠서 동북권과 서부권에 의대를 만들자. 목포대와 순천대 의대를 만드는 건데요. 그러면 가장 좋겠죠, 뭐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인 그러니까요. 안이죠. 네. 하지만 이 안이 되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80명 이상의 티오가 나야 되는 겁니다. 일부학에서는 100명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 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대학별 정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가질 예정인데 이 부분에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여수 MBC 뉴스에서도 의대 유치에 관한 내용은 계속해서 다루실 계획이겠죠? 동북권 의대 유치는 항시 핫한 뉴스죠. 네. 순천시는 환영 뜻을 밝히면서 의대 부지 관련해서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회에서도 관계 법령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지역 의대 유치에 어떻게 변화를 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남에 과연 의대가 생길 것이냐 안 생길 것이냐 가장 또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텐데 저희 이번 주 여수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들 함께 쭉 팔로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친절한 기자들 박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